안녕하세요. 블랙스톤입니다. 오늘은 계량경제학에서 분산을 다룰 때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도구죠. 바로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도와줄 조교님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샘플을 뽑아서 분산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값이 과연 전체 집단의 진짜 분산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을 통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분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표준 정규 변수, Z입니다. 어떤 정규 분포든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했던 바로 그 변수죠.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이 익숙한 표준 정규 변수를 가지고 뭘 하시려는 건가요? 혹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Z를 그냥 제곱해버리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단순한 행동, 즉 Z를 제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확률 분포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Z의 제곱이 따르는 분포가 바로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 즉 카이제곱 분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에 독립적인 표준 정규 변수 Z를 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스카점 K개를 가져와서요. 각각을 모두 제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의 과정처럼 말이죠. 바로 그 결과물이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K예요. 우리가 몇 개의 독립적인 표준 정규 변수를 제곱해서 더했는지를 나타내는 이 K를 우리는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도가 카이제곱 분포의 성격을 결정하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준 정규 변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카이제곱 변수가 되는 거군요. 그럼 그 자유도라는 값에 따라서 분포의 실제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궁금한데요. 자,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유도 K가 2나 5처럼 작을 때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진 좀 삐뚤어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K가 10, 20으로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점점 좌우 대칭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정규 분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분포의 속성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그냥 K고요. 분산은 딱 2배인 2K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유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이론을 탄탄하게 다졌으니 이제 맨 처음에 조교님이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카이제곱 분포라는 도구를 가지고 과연 표본 분산의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수식이 그 해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샘플에서 계산한 표본 분산 S제곱에 표본 크기 N에서 1을 뺀 값을 곱하고요. 이걸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진짜 모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복잡해 보이는 덩어리가 놀랍게도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과 이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로 워밍업부터 해보죠. 어떤 카이제곱 분포가 자유도 30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값을 하나 딱 뽑았는데 그 값이 13.78보다 클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99.5%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런 값들은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통 통계 프로그램이나 교과서 뒤에 있는 카이제곱 분포표를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실제 분산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요. 제가 8개짜리 샘플을 뽑아서 계산한 표본 분산이 하필 16,
그러니까 실제 값보다 2배나 크게 나올 확률 같은 것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상황, 즉 표본 분산 16을 카이 제곱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결정적 연결고리 수식의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n-1은 7이고 s제곱은 16, 시그마 제곱은 8이니까 계산해보면 딱 14가 나오네요. 자, 이제 문제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표본 분산이 16 이상일 확률은 이라는 복잡한 질문이 자유도 7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값이 14보다 클 확률은 이라는 아주 표준화된 질문으로 바뀐 거죠. 이 값은 분포표에서 찾아보면 약 5% 정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막연한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본 분산은 믿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벽돌로 카이 제곱 분포라는 집을 짓고 마침내 그 도구를 이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카이 제곱은 표준 정규 분포 제곱의 합이다. 둘째, 카이 제곱의 모든 것은 자유도가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분포는 우리가 손에 쥔 표본 분산과 저 너머에 있는 모분산을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이제 한 집단의 분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두 집단, 예를 들어 남학생 집단의 성적 분산과 여학생 집단의 성적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이걸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 카이 제곱 분포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야, 정말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나의 분산을 검정하는 것이 카이제곱 분포의 역할이라면 두 분산의 비율을 다루기 위해 태어난 분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다음 시간의 주제인 F분포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는군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